교수님, 그래서 일본에서는 밸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일본 증시도 부양이 되고 있고 기업들도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, 또 우리나라 고유의 문제점들이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서 밸류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관건이 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.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일본 밸류 프로그램 특징은 목표가 주가 부양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목표인데, 그 이유는 30년 동안 계속 경제가 침체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분하고 화가 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한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. 또한 그 밸류 프로그램의 핵심은 기업 경영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가 주도했다는 겁니다. 예를 들면 히타치 제작소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30년을 상징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인데, 과거에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잘 나가던 아주 좋은 대기업이었죠. 샤프나 도시바가 다 무너졌는데, 히타치는 어떤 기계, 설비, 조선, 인프라까지 확장을 하고, 현재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 그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집중해서 V자 회복을 하게 됩니다. 과거에 손해를 볼 때 어느 정도 적자를 받느냐면 2008년에 7,893억 엔 적자, 약 9조 원 적자를 봤어요. 그런데도 거기서 선택과 집중을 철저히 해서 그 사업 개편 성공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히다치가 요즘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, 이사회 의장이 사회이사입니다. 그리고 이사가 12명인데 그 사회이사가 9명이고 그 중에서 외국인이 5명입니다. 근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, 그 사회이사는 정말 철저히 검증합니다. 본인이 M&A를 해봐서 그 회사를 변화시킨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, 이런 경험자를 그 외부 컨설팅 회사가 뽑습니다. 외부 컨설팅 회사가 이 사람 어떻게 했냐고 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히다치에 제출을 하면, 히다치에서는 지명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4명이 있는데, 거기서 리스트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서 나중에 주주총회에서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회이사를 뽑는 거죠. 근데 보통 일본에서 회의가 이루어질 때 보면 정말 일본에서는 아젠다가 있으면 그대로 그냥 아무도 반론을 안 합니다. 제가 그 대학에서도 이사회에 참여도 해보고, 과거에 일본 회사에 다닐 때도 회의를 하다 보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입 한 번 안 띄고 그냥 회의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, 히다치는 다르다는 거죠. 정말 시작할 때부터 이사회는 격렬한 토론이, 외국인이 벌써 5명이 있으니까 사전에 아젠다는 배부가 되고 그걸 충분히 읽고 정리한 상태에서 바로 논쟁이 이루어진다고요. 왜 이 회사를 매수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철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의 히다치가 아니고 세계의 히다치라고 일반인들도 칭찬을 하고 지금 완전히 글로벌 플레이어가 된 겁니다. 그래서 한국이 그 밸류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좀 더 장기적인 준비와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,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경제산업성, 금융청, 학계, 그다음에 GPIF라고 그러죠. 일본 공적연금, 자산운용사, 기업,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10년 이상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금융 이쪽으로 시장 체질 바꾸자, 이렇게 해서 힘을 모아서 변화를 시킨 거거든요. 그래서 일본은 모든 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한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너무 빨리빨리만, 물론 빨리빨리에 맞는 게 IT하고 엔터테인먼트는 맞다고 생각하지만, 회사와 회사끼리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, 특히 제가 과거에 많이 본 거는 한국 회사하고 일본 회사가 계약할 경우에는 대부분 한국 회사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집니다. 왜 이렇게 계약이 빨리 성사가 안 되느냐고. 근데 일본은 철저하게 검토해서 계약 일단 한번 이루어지면
그 상대방 회사 배반하지 않습니다. 끝까지 나갑니다. 근데 한국은 계약은 빨리 하는데 언제 그게 또 변화가 있을지 모르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글로벌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나라 기업 그 거버넌스 문제점은 오너 경영이 너무 많고 또 과다한 현금 보유, 부동산 투자가 많고 자사주 막교환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죠. 게다가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에 최근 1년 동안 자사주를 소각한 곳은 32곳밖에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. 234곳은 자사주 매입은 했지만 소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경영권 문제 발생 시에 자사주가 그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읽었거든요.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, 이사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PBR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야 되죠. 그 또한 주주들과 지속적인 그 소통, 경영 방향에 대한 그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고 경영진에게 성장 전략 추진을 위해서 계속 요구해야 된다는 그런 중대한 그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. 지금 들어보면서 히타치가 글로벌 플레이어로 변신을 했다.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으로 변신했다.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. 그 다음에 일본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밸류업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아베 총리부터 10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준비해서 지금 이제 꼽힌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오늘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